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석 선생입니다. 자, 이제 FRQ, 여러분들 그동안에 개념 공부도 많이 했고 아마 여러분들 FRQ보다는 MCQ를 많이 먼저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자, 이제 FRQ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FRQ 실전 문제 풀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요거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배우면서 배우는 와중에 개념 공부를 좀 개념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같이 문제 푸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의 그 필요한 정도를 다 감안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긴 한데 토픽 오버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MCQ 할 때도 똑같이 설명을 했던 건데 그거 혹시 안 들은 학생도 있을 테니까 이번 거의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다 보면 외우게 됩니다. 유닛이 지금 이제 7개로 나눠져 있어요. 7개로 돼 있어갖고 처음에는 키네마틱스, 이제 모션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이나믹스, 포스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큘러 모션, 그래비테이션 이런 거 있는데 서큘러 모션은 유니폼 서큘러 모션 빙글빙글 도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유니폼 서큘러 모션 할 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래비티 문제란 말이에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빙글빙글 도는데 센트리퓨럴 포스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그래비테이션 포스의 역할가 해준다.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요 유닛 3에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펀더멘탈 포스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일렉트릭 포스 이런 것도 있죠. 전기적인 포스도 사실은 여기 잠깐 등장을 하긴 합니다. FRQ 문제보다는 주로 이제 MCQ 문제 그런 것들을 잠깐씩 물어보기도 하는데 전기도 알아야 돼? 그건 아니고 절대로. 단지 이제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프릭션이 아니고 그래비테이션 포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흔히들 인버스 스퀘어 로라 그러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런 것들, 매스에 비례하고. 근데 일렉트릭 포스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차지 두 개의 곱한 거에 비례하고 그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랑 그 폼이 똑같아. 그래서 그 폼이 똑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같이 인버스 스퀘어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런 이제 공통점을 얘기해 주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문제 자체를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런 이제 공통점 같은 것만 좀 봐달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쯤 하게 되면은 요거 하고 이제 그 다음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에너지, 그 다음에 모멘텀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 최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오픈 클로즈 시스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오픈 시스템, 클로즈 시스템. 그러니까는 이 모멘텀 또는 모멘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컨저베이션 로, 모멘텀 컨저베이션 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보존이 되는 시스템이냐 아니냐. 이게 익스터널하게 포스가 있느냐.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로테이션에서 익스터널하게 토크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있어. 어떤 물건 있고 지구가 있다. 그럼 그 물건과 지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다 들어가는 거고 그 물건만 시스템으로 보겠다. 그럼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안 들어가요. 그 물건만 시스템으로 보겠으면은 지구가 얘를 당겨주는 그래비티는 익스터널 포스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이 물건 입장에서는 오픈 시스템이 돼가지고 걔가 그 움직일 때 키네틱 에너지가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닛 5는 모멘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닛 6는 하모니 모션. 이 사실 유닛 6 우리 이제 이거 FRQ라든가 이제 MCQ 할 때 이것도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기출 문제가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뀐 지가 몇 해 안 되잖아요. APX 1이라는 건 생긴 지도 사실은 몇 해 안 됐는데 이제 그 와중에 처음에는 뭐 웨이브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사운드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가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다시 이 새로운 미케닉스만으로 시험을 치게 된 지 몇 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하모닉 모션이 웨이브랑 관련이 많아가지고 이제 웨이브랑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기출 문제가 썩 많이 없는데 최근 들어가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심플 하모닉 모션, 뭐 여러분 심플 하모닉 모션 두 개만 알면 돼. 스프링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또는 펜줄럼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뭐 피리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이용해가지고 뭐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콘스탄트를 구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크하고 로테이셔널 모션, 앵귤러 모멘텀이라는 이런 것들 어려워하는 학생들 꽤 있는데 그것도 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FRQ는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것들을 막 이렇게 아직 분석을 해가지고 무슨 토픽에서 몇 프로, 무슨 토픽에서 몇 프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FRQ는 또 문제가 하나 있으면 거기 A, B, C, D하고 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무조건 에너지 문제, 요거는 무조건 모멘텀 문제 이렇게만 되지도 않아요. 또 여러 가지 토픽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FRQ는 사실은 어디서 몇 프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MCQ의 브레이크다운이에요. MCQ의 브레이크다운이라서 지금까지 나온 상당히 많은 그런 MCQ 문제를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 본 겁니다. 그럼 에너지 문제가 꽤 많이 나오죠. 이게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FRQ하고 꼭 relevant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MCQ 우리 인트로 설명 혹시 안 들은 학생이 있을까봐 여기다 붙여놓은 거니까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강의는 24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MCQ도 24강이에요. 24강이고 대부분의 강의, 24강의 대부분의 강의에서 이제 한 강의당 이제 3문제, 긴 문제, 여러분 뭐 12분짜리 12점짜리 뭐 25분에 하는 문제 있고 그다음에 7분짜리 13분에 하는 문제 있고 여러 포맷을 알고 있죠. 그래서 긴 문제랑 작은 문제를 좀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의 토픽 브레이크다운 해놓은 거죠. 레슨 1에는 이게 뭐 세 문제가 있는데 그 세 문제가 키네마틱스에서 하나, 그 다음에 다이내믹스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에너지에서 하나 이렇다고 1, 2, 3문제 번호들이고요. 돼 있고 그 다음에 긴 문제는 여기다 L이라고 써놨고 짧은 문제는 숏이라고 S라고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꼭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뭐 이 문제 FRQ가 하나 있으면 거기 무조건 에너지만 나오고 무조건 모멘텀만 나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되도록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그걸 걔네들이 또 원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컨셉이 제일 많은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보다가 이거 에너지 문제라고 그러는데 왜 모멘텀이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참고로만 하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부터 쭉 들으면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문제만 좀 먼저 보고 싶어. 나는 로테이션 문제만 좀 먼저 하고 싶어. 라든가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레슨 1에서부터 8, 뭐 16, 그다음에 여기서 20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L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 것들, 이 뒷부분에 약간 긴 문제들이 좀 많고 다른 것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1시간 안에 좀 다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다룰 수 있도록 분산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 인트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는 FRQ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FRQ 우리 강의의 구성은 우선은 기출문제부터 일단 해놨어요. 레슨 1에서부터 레슨 9까지는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까지 기출문제라는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AP 시험에 가서 본 문제예요. 할리지보드에서 공개한 그런 기출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쭉 해놓고 자 그 뒤에 레슨 10서부터 저 뒤에 24까지는 relevant한 역시 또 할리지보드에서 나온 연습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학교나 뭐 혼자 공부할 때나 많이 볼 것 같은 그리고 개념을 여러분들이 디벨롭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단 디벨롭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공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6-1 FRQ 레슨 6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기출문제를 하기로 하겠어요. 2020년이 빠졌죠. 지난 시간에 2019년까지 했었는데 근데 2020년도에는 이제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AP가 치러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만으로 치러졌었고 그리고 그때 문제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빠지고 그리고 2021년 이때부터 이제 하기로 하겠고 그리고 2021년 때부터 요 시험 때부터 그 AP6 1의 범위가 미케닉스만으로 축소가 됐어요. 그 전에는 미케닉스에다가 일렉트릭 서킷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이브도 좀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부분이 빠지고 이제 미케닉스만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시험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2019년 원래 AP6 1 FRQ 문제가 5개씩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2개는 웨이브하고 일렉트릭 서킷이라 빠지고 이제 3개씩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5문제가 다 미케닉스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2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레슨 6, 레슨 7에 걸쳐가지고 2021년 기출문제를 2문제, 3문제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치 뭐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가지고 이게 묘기 부리는 이제 그런 거죠. A stunt cyclist builds a ramp that will allow the cyclist to coast down the ramp and jump over several parked cars. 슉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붕 하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날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오겠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야? 이 각도가 사인 세타, 띠타 제로, 그러니까 띠타 제로 요 각도 여기 표시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발사각이라는 얘기죠. 요 각도가 띠타 제로면 이 발사각도 띠타 제로겠네요. 우리 프로젝타일 모션 할 때 많이 했었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얼마의 속도로 출발하느냐, 뭐 V0라면 V0. 이게 이제 중요하겠지. 이게 얼마의 속도로 출발하느냐. 이게 결국 여기서의 스피드가 얼마냐 이거지. 그거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뭐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건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하고 이니셜 포인트하고 파이널 포인트죠. 보니까는 여기서 스피드 구할 수 있겠나? 뭐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요 H0 여기서 at rest 출발했다고 그러면은 내려오면은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이 어떻게 돼? mgh죠. 그러니까는 m0 g h0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디퍼런스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퍽 하고 출발하는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겠죠. 2분의 1 mv에다가 뭐 이거 v0라고 한다면 요거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고 뭐 m0는 지워지고 결과적으로 발사하는 속도 그거는 얼마겠어요? 2배의 gh0의 속도로 발사를 하겠지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했잖아. 발사를 해가지고 레인지 구하는 거 얼마나 가서 떨어지느냐. 그 레인지는 이제 x0가 되는 거고 또는 발사하면서 뭐 이런 것도 구했었죠. 뭐 저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높이 제일 꼭대기 높이가 제일 맥시멈 하이트는 얼마냐 뭐 이런 거도 했었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하게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그 배경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사를 했더니 6칸을 넘어갔대. 차가 6개 서 있죠. X0가 지금 요 6칸에 해당하는 그런 너비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자, 문제를 볼까요? Derive expression for the distance x0. 오케이, x0 하라는 거네, 이제 보니까. 방금 전에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가 발사할 때 v0의 속도로 발사를 했겠죠. θ 제로의 속도로 발사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치면 v0는 이미 구했단 말이야. 방금 전에 했죠, 이거. 그래서 2배의 gh0의 속도로 발사를 했고 슉 날아가가지고 여기 딱 하고 도착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 도착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0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했나? 이거 어떻게 했어요? 허라이전털하게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허라이전털 컴포넌트랑 버티컬 컴포넌트가 있죠. 자, v0가 이니셜리 발사하는 속도였단 말이야. 그래서 발사를 했어. 허라이전털 컴포넌트가 어떻게 되나? 요거는 v0 곱하기 코사인 θ 제로로 발사를 한 거고 허라이전털리. 그때 버티컬하게도 저 컴포넌트가 있잖아. 버티컬하게는 v0 곱하기 사인 θ 제로에 해당하는 그런 빌러시티로 일단 출발을 한 거지. 허라이전털하게는 변하지 않죠. v0 곱하기 코사인 θ 제로로 쭉 끝까지 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야? 공중에 떴다가 여기 떨어질 때까지 그때 시간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나는 계속 가는 거 아니야. 허라이전털하게 계속 컨스턴트 스피드로. 허라이전털하게는 컨스턴트 빌러스로 쭉 간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구하자. 오케이. 자, 그럼 y 방향의 빌러스티는 어떻게 되느냐? y 방향의 빌러스티 여기 버티컬 빌러스티는 v0 사인 θ 제로에다가 어떡하지? gt 빼면 될 거 아니야. 시간에 따라서. 많이 보던 식이죠, 이거. 우리 저기 이런 거 외웠었잖아, 그렇죠? v 파이널은 v 이니셜 플러스 at 이제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단지 발사는 위로 했고 그래비테이셔널 엑셀러레이션은 아래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Y방향 빌러시티는 계속 줄어. 허라이전털 빌러시티는 변하지 않죠. 허라이전털 빌러시티는 계속 가요. 근데 Y방향 빌러시티는 줄어가지고 얘가 0이 될 때가 꼭대기에 올라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은 어떻게? G의 V0 사인 θ 제로만큼 꼭대기에 올라간다. 그러면 시메트릭 할 테니까 올라갈 때 시간이 이거면 내려올 때 시간도 이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게 플라이 타임. 공중에 붕 떠가지고 다시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플라이 타임은 요거의 2배란 말이야. 그래서 2배의 V0 사인 θ 제로 디바이드 바이 G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어떻게 한다고? 그동안에 이 속도로 계속 간단 말이야. 따라서 X0는 이 두 개 곱하면 되죠. 뭐. V0 코사인 θ 제로에다가 얘를 2배의 V0 사인 θ 제로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V0의 제곱 곱하기 2배의 사인 θ 제로 코사인 θ 제로 그리고 G 나눠줄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리고노메트리의 아이덴티티 있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여러분 프리캐리나 뭐 엘지브라나 이런 데서 배웠던 더블 앵글 포뮬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얘는 V0의 제곱에 사인 2θ 제로 디바이드 바이 G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V0로 딱 써놓으면 안 되죠. 그건 내가 마음대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정하지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변수들로 바꿔줘야지.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여기다 다시 잘 써보면은 요거는 2gh 제로 그리고 사인 2θ 제로 디바이드 바이 G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대신에 저거 이제 써가지고 이게 답이야 이게. 요게 답이야.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쁘게 오케이 요 그림이고 답은 이제 여기 썼습니다. 여기 GG 똑같이 있으니까 이제 지웠어요. 지우게 되면은 이제 이런 답이 나오죠. 2H0 sin 2θ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요 답 요거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 여러분들 이제 저 학교에서 AP 요거 할 때 보통은 거의 공식이다 하고 외운단 말이야 이거. V 요거에다가 sin E 시타 디바이드 바이 G 이게 레인지다 하는 거는 거의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 공식이니까 뜩 하고 써놓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허라이전털하게 빌러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중에 떴다가 하라는 동안에 시간 구하고 걔네 둘이 곱하면 거리 나온다. 자, 요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X0가 이제 6하라는 거지. 차 6개 넣으면 저 정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f the vertical distance between the top of the first ramp and the launch point가 이 H0가 됐어. H0였었는데 이게 아까 출발할 때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가 더 높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2배에서 높이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with no other changes to the first ramp, what is the maximum number of car?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금 전에 볼까 이거? 이거잖아 이거. X0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 뭐야? 이것만 달라지는 거지, 이것만. 뭐 다른 것들은 그대로 있고, 이 H0 이게 이제 2H0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되면은 그러면은 거리도 2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6개 대신에 12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 H0가 2배 H0로 바뀐다. X0가 더블이다. 그러면은 6개 카를 아까 넘어갔었는데 이번엔 12개를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0번. On the axis below, sketch a graph of the vertical component of the stunt cyclist velocity as a function of time from immediately after the cyclist leave the ramp to immediately before the cyclist land on the second ramp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사 여기서 아까 V0, 이 V0가 아까 뭐였었죠? 스퀘어 루트에 E, G, H0에 해당하는 속도로 발사했단 말이야. 이게 θ 제로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버리칼 컴포넌트만 하라는 거네요. 버리칼 컴포넌트. 이게 버리칼 컴포넌트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는 거죠.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해요? 스퀘어 루트에다가 EGH0 그리고 사인 θ 제로로 시작하는 거지. 이게 시작할 때 버리칼 컴포넌트죠. 도착할 때는 거꾸로지 거꾸로. 다 똑같은데 도착할 때는 원래 스피드를 회복할 텐데 방향이 반대잖아. 이렇게 써야겠지.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끝난단 말이야. 시메트릭하죠. 그리고 velocity 타임 그래프인데 velocity 타임 그래프에서 슬롭이 뭐지? 슬롭이 액셀러레이션 아니에요. 근데 액셀러레이션이 변해? 안 변한다고. 공중에 뜨는 순간 액셀러레이션은 뭐밖에 없어? 아래로 내려가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61 Free Response Question Lesson 9 2022년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번, 2번 했죠. 자, 이번 시간에 3번, 4번, 5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22년에 3번 문제 뭐냐? 이런 거야. 윌이 있고 여기다 행잉 블락이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줄을 막 감아놨겠죠. 그리고 보통 이런 실험 많이 봤지. 여기다 놓고 이러고 있다가 탁 하고 손 놓은 거지 뭐. 그럼 이게 주르륵 하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빨라지겠죠. 가속도가 있을 거라고. 물론 프리폴만큼 빨라지진 않을 거예요. 뭐 매달리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주르륵 가속도가 있으면 빨라지긴 빨라질 거고. 그 다음에 얘 내려가면서 속도 빨라지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니? 키네틱 에너지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무슨 키네틱 에너지? 요 블락의 키네틱 에너지, 즉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다냐? 그게 아닌 거지. 뭐 그게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이 윌이라는 게 매스리스에다가 뭐 어쩌고 이런 말이 있지 않는 이상 윌도 물건인데 얘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파트가 생기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주르륵 하고 내려가면 얘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내려가 땅바닥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없어진 사실은 없어진다는 게 약간 어폐가 있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이 블락이 가지고 내려가는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얘가 돌아가는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그걸로 컨버트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포텐셜 에너지 차이 이거는 뭐라 그럴까?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 문제 봅시다. 자, 앞에 써 있는 거는 뭐 앞에 방금 전에 읽어준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거기 나와 있는 거고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에 너무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wrapped around it several times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윌의 림에다가 라이트스트링에 several times 뭐 several times 아니면 뭐 안 되느냐 뭐 한두 바퀴 돌리면 안 되느냐 이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게 내려가다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주르기가 충분히 길이가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감아놔가지고 이게 조금 너무 길이 짧으면 쭉 내려가다가 딱 끊어져 버리면 떨어져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일 없다. 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죠. Two students are discussing how different forms of energy change as the block falls. 오케이, 이게 에너지 문제구나. 알 수가 있고. 자, 한 스튜던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kinetic energy of the block is increases as it falls. 맞는 말이네. 그렇지? kinetic energy of the block 내려가면서 빨라지겠죠. 가속을 받으니까.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 얘기밖에 안 했네. 뭐 위를 뭐 어쩌고 이런 얘기는 없네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다른 스튜던트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This is becaus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is converted into kinetic energy. 오케이.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렇지? 뭐 whole truth는 아닐지라도 partly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kinetic 에너지 바뀐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떨어지는 거 봐가지고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줄어드는 거 측정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얘의 속도를 알면은 땅바닥에 떨어질 때 그때 속도 알면은 요 블락의 kinetic 에너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거랑 무슨 관계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실험을 하고 싶은 거죠. The student decide to test whether the decrease in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is equal to the increase in block's kinetic energy from when the block starts moving to immediately before it reaches the floor. 이랬는데 같겠니? 같겠어? 아니잖아. 이거는 kinetic 에너지, 그러니까 토탈 이렇게 비교하면 같은 거 맞는데 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없어진 게 트랜슬레이셔널 키네틱 에너지에다가 플러스 또 뭐가 있어요?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블락의 키네틱 에너지라는 건 트랜슬레이션만 얘기하는 거죠. 이 위를 빼먹었으니까 그게 똑같다는 말은 아니겠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실험을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실험을 하라는 거야. The experimental procedure that student could use to compare the increase in block's translated kinetic energy with the decrease in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of the block Earth system as it block falls. 그랬네요. 이 decrease kinetic potential energy는 MGH로 계산 가능한 거죠. MGH 계산 가능하고 그거는 그거고 그 다음에 translated kinetic energy 따로 재고 그래가지고 그게 같겠냐 뭐 이런 거 측정을 하라는 거죠. 자, 실험을 하라는 거지. in the table. 그럼 kinetic energy 어떻게 재? kinetic energy. 키네틱, 트랜슬레이션 키네틱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2분의 1 mv 제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을 그냥 재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가끔 이런 얘기 한단 말이지. 뭐 우리 그냥 트랜슬레이션 파트만 보자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이게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도착하면 이거다. 그러니까 이 매스 지워지고 그럼 v라는 거는 이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많이 봤죠? 이런 문제 많이 봤을 텐데 그런 문제에서는 매스가 필요 없었죠. 있어봤자 어차피 지워지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것처럼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미리 알고. 이게 연역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실험을 거꾸로 귀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를 재야 돼. 키네틱 에너지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실험할 때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수식에서 막 머릿속에 떠오를 때 이거 어차피 지워지니까 몰라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이럴 때는 안 돼요. 키네틱 에너지라는 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그거는 개념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랑 키네틱 에너지랑 결국 같다. 요거 내려간 만큼 요거 올라가니까 그게 같다. 근데 식을 놓고 보니까 매스가 양쪽 똑같이 있어. 그러니까 지워도 되는 거 아니냐. 그 계산할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치면 이게 같다는 걸 알고 있다고 치면 치워도 되니까 매스라는 게 필요 없었죠. 하지만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키네틱 에너지 계산해야 측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스 알아야 돼요. 매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스피드 알면 될 거 아니야. 무슨 스피드를 알면 돼? 바닥에 떨어질 때 스피드 알면 되겠죠. 뭐로 재? 그거. 방법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로 할까? 모션 센서 당장 떠오르는데. 얘가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모션 센서가 이렇게 있고 시작! 그리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모션 센서가 얘를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계속 측정을 해주겠죠. 모션 센서는 보통 자기한테도 멀어지는 거를 포지티브 밸류로 가까워지는 걸 네거티브 밸류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네거티브 밸류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크기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러면 편하지. 물론 와가지고 떵 하고 부닥쳐갖고 혹시 깨지거나 이런 약간 걱정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면 얘가 이제 딱 그래프 딱 줄 거 아니야. 빌러시티 타임 그래프 딱 줄 거 아니냐고. 그러면은 떨어질 때 요 마지막 그 속도 금방 계산 가능하겠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타임 재면 되지 않을까? 타임. 얘가 이러고 있다가 내려오는데 이만큼 이제 어떤 뭐 D라고 하고 내려오는데 시작하면 서 있다가 슉 하고 빨라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엑셀러레이션은 컨스탄트라고 봐야겠죠. 컨스탄트 엑셀러레이션으로 쭉 하고 떨어지는데 물론 그래비테이션은 엑셀러레이션 아니지만 그래도 컨스탄트 엑셀러레이션 떨어진다. 그 말은 뭐냐면은 빌러시티하고 타임 그래프를 그리면 리니어하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 요거 땅바닥에 닿을 때 그때 속도를 원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요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땅바닥에 닿을 때까지 속도를 안다면 이 거리를 그냥 t로 나누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에버리지 스피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버리지 스피드. 그렇지? 에버리지 스피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리니어하게 변할 때는 에버리지 스피드라는 게 뭐야? 에버리지 스피드가 제일 마지막 스피드 딱 반이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스피드는 에버리지 스피드 딱 2배란 말이야.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만약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단지 이게 리니어하게 될 때, 리니어하게. 벨로시티가 타임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변할 때는 에버리지가 결국 끄트머리의 중간. 이러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시작해가지고 스톱워치 누른 다음에 아래로 떨어질 때 땅바닥에 닿을 때 탁 하고 눌러가지고 그 타임을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나누면 뭐가 돼? 에버리지 스피드가 나오고 그거의 2배면 그게 파이널 스피드가 나온다. 그럼 그 파이널 스피드를 구해가지고 2분의 1 mv 제곱으로 키네틱 에너지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실험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이게 힘들어요. 생각해봐 한번. 학교에서 이런 실험 해본 사람 알겠지만은 자, 스톱워치로 여기 시작 딱 누르고 끝 딱 누르고 이게 정확하니? 이게 사람 눈으로 이게 땅바닥에 딱 닿는 순간에 딱 하고 한다는 게 이게 정확해?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비디오 찍으라고 그러죠? 비디오를 찍어. 요새 스마트폰에 다 비디오 잘 나오는데. 이게 비디오를 찍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실험할 때 막 부산 떨지 말고 이 비디오를 쫙 찍은 다음에 나중에 돌려보면 될 거 아니야. 거기 비디오 타임 인덱스 다 나오니까 시작할 때 타임이 얼마, 땅바닥에 딱 떨어질 때 그때 보니까 비디오 그 프리즈 해놓고 보면은 타임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시간도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칼리지 보드에서 제공한 그런 스코링 가이드라인에 있는 걸 갖고 와봤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다 쓰라는 거지. 뭐뭐뭐 재라. 매스 재고, 그 다음에 거리, 높이 재고, 그 다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타임 재고 이렇게 하자는 거지. mass of the block 먼저 재고, mass balance를 재겠고, 그 다음에 distance that block falls initial height above the floor. 그걸 이제 D라고 하겠고, 뭐 H라고 하든지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예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는 미터씩으로 재는 거고, 거리 재는 거. 그 다음에 타임은 뭐 스톱워치로 재겠지 뭐. TB, 블락이 떨어지니까 TB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말을 쓰라는 거지. 어떻게 실험을 해라. 어떻게 실험을 하겠니? 일단 매스 재. 우리 블락은 하나만 있으면 돼. 블락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매스 재자고. 매스 재고, 그 다음에 높이도 재겠지. 높이 재고, 그 다음에 떨어뜨리면서 스톱워치로 땅 재. 근데 한 번 하자니까 약간 좀 찜찜하다 이거야. 혹시 실수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한 3번쯤에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어떤 높이에서 했었으니까 이번엔 다른 높이에서 하자고. 다른 높이에서 해가지고 또 아까처럼 또 3번씩 해. 그래서 다른 높이를 한 세브럴 한번 5개, 뭐 7개, 뭐 이 정도. 그 정도의 다른 높이에 대해서 3번씩. 그러니까 7개를 한다고 치면 이제 사실은 측정을 21번 하는 셈인데.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3번의 에버리지. 각각 높이에 대해서 각 3번씩 떨어뜨리죠. 거기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재가지고 그거를 우리 타임 값으로 하자. 자,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P61 FRQ 문제 풀이 레슨 1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in experiment, two identical rocks are simultaneously drawn from the edge of the cliff, a distance h0 above the ground. 높이가 이제 h가 이렇게 있나 봐. 여기 높이가 이렇게 h가 있는 h0 있는 곳에서 공이 아니죠. 바위, 돌멩이 2개를 던졌대. 근데 rock A is drawn vertically upward with speed v0. 자, rock A가 있는데 이 A라는 거는 위로 던졌다는 거예요. v0로 이렇게. 그리고 B는 drawn vertically downward with the speed V0. 자, V0로 같은 스피드로 던지는데 B는 V0로 아래로 던졌단 말이야. 그럼 땅바닥에 누가 먼저 내려오겠니? 당연히 B가 먼저 내려오겠죠. 이거는 이렇게 아래로 던지고 얘는 뒤에 위로 던졌으니까. 그런데 모션이 뭐 크게 차이가 나느냐? 뭐 딱히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타임 딜레이는 있어. 얘가 올라갔지?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떨어질 거 아니야?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본래대로 돌아올 때가 되면 그 자리 들어오게 되면 스피드가 얼마야? V0죠. 뭐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없다고 치고 지금 여기서는 뭐 그런 말 없죠. 그러니까는 돌아온단 말이야. V0로. 그러니까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그것만 제외하면 B랑 똑같은 거지. 그 여기서부터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는 얘가 B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때랑 시간이 똑같이 걸리겠죠. 그러면 누가 더 오래 걸리느냐? 뭐 당연히 A가 오래 걸리겠지. 그럼 A가 만약에 B가 땅바닥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다? 예를 들면 주어졌다고 쳐봐. 그러면은 A는 그러면은 다 던져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토탈 타임이 얼마냐?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돼?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그 시간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B의 시간이랑 똑같으니까 그거 2개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런 것들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뭐 그렇고 rock A or B strike the ground at the time TA, TB. 오케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딱 맞는 시간이 이제 TA고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맞는 시간이 TB란 말이죠. 당연히 TA가 TB보다 크겠죠.
왜냐하면은 여기 떨어지는 시간뿐만 아니라 TA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 여기까지 여기 본래 높이까지 돌아오는 시간, 그것까지 합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Consider positive vertical direction to be the upward. 오케이, 자 위쪽을 이제 파지티브로, 이쪽을 파지티브로 해라. 뭐 그게 필요한 게 있나 보죠. 오케이, 자 그래서 on the axis given below, sketch and label graphs of the velocity as a function of time for rock A and rock B. 오케이, 자 velocity 타임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얘는 그냥 떨어지고, 하지만 사실은 velocity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왜? velocity 타임 그래프 우리 많이 그려봤단 말이야. velocity 타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슬롭이 뭐야? 슬롭. velocity 타임 그래프에서의 슬롭, 그게 acceleration이거든. acceleration 어떠니? 두 개가 똑같지. 공중에 떴잖아. 그럼 acceleration 무조건 다운월드지란 말이야. 아래쪽을 네거티브, 위쪽을 파지티브로 했으니까 velocity는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쪽으로, A 같은 경우에는 파지티브에서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올 테고, 시작을 할 테고, A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 V0에서 시작하겠죠. 뭐 이쯤은 V0라고 친다면 A 같은 경우에는 V0에서 시작을 할 테고, 파지티브 V0 던졌으니까. B는 이 아래쪽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크기랑 똑같게, 뭐 이랑 똑같은 식으로 여기서 뭐 뭐라 그럴까? 뭐 두 칸 할까요? 두 칸 할까? V0 이렇게. 그럼 여기서 두 칸 마이너스 V0, B는 이렇게 시작하겠죠. 시작은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모양은 똑같아야지. 왜? 슬롭이 똑같으니까. 따라서 A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로 쭉 하고 내려오는 마이너스 G라는 그래비테이셔널 액셀러레이션, 그게 슬롭이 되고, B도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뭐 V0 두 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슬롭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TA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TA까지 내려올 텐데, 뭐 얼마나 잡는지는 상관없어요. 뭐 잡고 이렇게 축구가 내려온다고 치자. 이렇게 이렇게 치자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올 때까지 같이 내려와야지. 슬롭은 똑같고, 슬롭은 똑같이 내려와야죠. 똑같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바닥 여기까지는 이제 같이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내가 지금 손으로 대강 그렸는데 이쁘게 그리면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TA 얘가 땅바닥에 도착할 때까지가 시간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2분의 TA라고 찾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리가 되는 거고. 자, 이 모양이 얘가 지금 어디까지 TA가 어떻게 뭐 되느냐, 요거는 이게 높이에 따라 다릅니다. 높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꼭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이 돼야 되고, 그거는 뭐 주어진 게 없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TA고 여기가 2분의 TA가 뭐 이쯤 되죠. 된다고 치면 어쨌거나 나는 이 TA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걸 이제 V0라고 한 거지. 이 V0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그렸다. 그럼 이제 슬롭이 얼마냐? 이 슬롭이라는 게 이제 마이너스 G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B는 여기 마이너스 V0로 시작해가지고 쭉 하고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도착하는 시간을 TB라고 하자. 요 TB라고 하자. 그럼 TB까지 내려왔을 때 TA가 여기 요 TA 때 땅바닥에 내려왔을 때 그거랑 높이가 똑같아야 되죠. 배류가 똑같아야 돼. 왜? 얘가 떨어져가지고 TB가 됐을 때, 요 TB가 됐을 때, 요때 땅바닥에 부닥치기 직전의 속도하고, 그 다음에 A가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슉 내려왔고 TA가 됐을 때 그때 땅바닥에 떨어지는 또 부닥치기 직전의 속도는 똑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랑 높이를 같게 만들어줘야죠. 뭐 같게 되겠지. 뭐 시메트릭하니까 여기서부터 쭉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쭉 하고 내려오고, 뭐 적당한 곳을 잡아요. 이걸 뭐 얼마나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뭐 쭉 내려갈 수 있어. 계속 내려갈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TA를 잡아줬으니까, 여기다가 TA를 잡아줬으니까 TA가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렇게 그렸으면은 TB도 여기도 이렇게 쭉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요 높이에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만 가야지. 그리고 그때의 시간이 TB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죠. 뭐 이건 내가 위에 보기 편하라고 위에다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런 데다 여기 좌표측에다 그냥 TB다 뭐 이렇게 표시해도 괜찮고요.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자, 그래서 뭐 분필로 쓴 거 지우고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해보면 되겠어요. velocity는 A의 velocity는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냥 B의 velocity는 이런 식이 되고,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슬롭이 똑같아야 되고, 슬롭이라는 건 마이너스 G로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할 때 요 크기하고 요 크기가 똑같아야 되고, 똑같이 V0로 시작했다고 그랬으니까 슬롭이 쭉 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떨어질 때, TB에 떨어질 때 여기는 TB가 여기죠. TB가 여기 T에 떨어질 때 요때 높이가 똑같아야 돼. 요때 밸류가 똑같아야죠. 자, 그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잘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rock B hits the ground at time tb. Okay, derive an equation for the time ta that takes rock A to hit the ground in terms of v0, tb 그리고 physical constant as appropriate로 했는데 이거 physical constant라는 건 G쓰란 얘기죠, G 보통은. 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야. tb가 훅 떨어지는 게 tb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돼? 여기서 툭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tb였는데 이제 뭐만 하면 돼?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요거 올라갔다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는 거. 이거 뭐라 그럴까? 뭐 t 리턴이라 그럴까요? 본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그때 시간 어떻게 구해? 자, V0로 던졌으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 금방 구할 수 있죠. 우리 이런 거 알고 있잖아. 모션 이퀘이션 할 때 V 파이널은 V 이니셜 플러스 AT 이런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위쪽을 플러스로 했으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돌아올 때 그때는 돌아오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V0가 되죠. 이니셜 벨로시티는 V0예요. 그 다음에 액셀레이션은 이 G 마이너스 G죠. 그리고 뭐 T, 뭐 리턴이라고 그럴까? T 리턴.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 뭐 계산하면은 넘기면 2V0분의 2V0 오버 G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지. A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뭐니? TB지 뭐 TB.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이게 답이야. 이쁘게 쓰면 이렇게 돼요. 아까 V 파이널은 V 이니셜 플러스 AT 고식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T 리턴이 뭐냐면은 A가 던졌다가 본래대로 그 높이 원래대로 돌아올 때 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자 거기서부터 더 내려가야 되니까 더 내려가는 시간은 TB고, 그래서 T 리턴이 2V0 오버 G 그리고 TB는 뭐 B 그라운드까지 떨어지는 시간 TB일 테고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alright. 자, 그 다음에 좀 긴 문제예요.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뭐 물이 있어. 뭐 물이 아니고 무슨 액체 같은 게 있나 봐요. 여기 액체. 액체가 있는데 물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있고 얘가 여기다 뭐 공 같은 거 무슨 어떤 묵직한 놈을 갖다 놨어. 그럼 얘가 슉 하고 떨어지겠죠. 그냥 프리펄이라면 푹 하고 떨어지겠지. 그런데 여기 뭐 액체가 있단 말이야. 뭐 끈끈한 게 있어요. 끈끈한 게 있으니까 방해를 받을 거 아니야. 방해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떨어질 때 에너지 로스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 마찰 때문에. 드래그 포스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 떨어질 때까지 에너지가 이제 얼마나 잃어버리느냐 그걸 뭐 계산했다는 거지. 미케니컬 에너지 로스트, E 로스트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되게 짐작이 가겠죠. 이게 만약에 액체라는 것도 끈끈한 정도가 다르잖아. 보통 점도 뭐 비스커시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여기는 이제 스티프니스라고 했어요. 이게 끈끈한 정도. 이게 흐물흐물하면 그냥 푹 떨어질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끈끈하다 그러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에너지 로스도 심하겠죠. 그걸 표시한 거죠. 이게 스티프니스, 끈끈한 정도. 이 여기 있는 액체의 점성, 요거의 점성, 스티프니스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로스가 커진단 말이야. 원래는 어떠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6-1 FRQ 레슨 2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일단 말이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거 스프링 문제예요. block of mass 0.4kg on a horizontal surface is attached to a horizontal spring of negligible mass.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렇게 돼 있어. 거고 이 매스가 이제 0.4kg라는 거예요. 허리전털하게 움직입니다. 버리컬하게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여기서 이제 허리전털하게 움직이고. The other end of the spring is attached to a wall and there is negligible friction between the block and the horizontal surface.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프릭션도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굉장히 straightforward한 문제 같아요. 자, center of mass of the block. 블락이 이제 사실은 뭐 우리 보통 이제 질량점으로 생각하죠. 그 질량점으로 생각한다면 그 center of mass 그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게 stretched to a horizontal distance 0.25m beyond its equilibrium position. 여기가 이제 equilibrium position 가만 놔뒀을 때 여기 있었는데 요거를 0.25m만큼 당겨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탁 놓을 건가 봐요. 그리고 release from rest such that the block spring system undergoes a simple harmonic motion. 오케이. 자, 그럼 0.25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모션을 할 거란 말이죠. 그걸 simple harmonic motion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고. 자, graph of a spring potential energy of the block spring system as a function of a horizontal position of the center of mass of the block is shown.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The positive direction is considered to be the right. 오른쪽으로 가는 요거 시작했을 때 요거 여기 당겼을 때 그때를 포지티브, 오른쪽으로 갔을 때 포지티브로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모양이지 뭐. 이런 모양이죠. 여기 가운데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이고 여기서부터 이쪽이 또는 이쪽에서 이쪽이라 이것이 디스플레이스먼트고, 그러면 이 식이 왜 이렇게 쿼드레딕한 이유는 이거라서 그렇지. 스프링 포텐셜 에너지 요게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거죠.
K값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 테고 2분의 1 KX제곱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0.2에서 0.25까지 그린 거예요. 0.25, 0.25에서 이게 0.25, 이쪽이 마이너스 0.2 반대쪽으로 갔을 때 이게 10줄이네. 그렇지? 이게 10줄이야.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K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0.25에 제곱하면은 이게 10줄이 되는 이런 식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결국 뭐야? 2분의 1 kx제곱이 이 스프링, 이 일레스틱 포텐셜 에너지의 식이다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당장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 On the grid below, sketch a graph of the force exerted by the spring on the block as a function of block's horizontal position. 그랬는데 이건 뭐냐 이거 훅스로스라는 거죠? 요거잖아 요거 하는 거예요. 즉 x가 파지티브면 요거보다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포지션보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포스 어디로 받아? 왼쪽으로 받죠. 왜?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복원력이지. 그게 리스토링 포스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어느 쪽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 생기든 간에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리스토링 포스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은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네거티브 쪽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가해진다면 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해져가지고 파지티브 쪽으로, 즉 오른쪽으로, 즉 원래 있던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 가까운 쪽으로 다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걸 되겠죠. 그래서 그런 포스 주겠지. 그러니까 이거 그리라는 거예요. 다시 x에 대해서 네거티브 x로 스트로크가 마이너스 쪽으로 되도록 그리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0.25에서 0.25까지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0.25 정도까지 그려주면 좋겠고요. 0.25 정도 그려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뭐 큰 상관이 없는 게 이쪽으로는 딱히 스케일을 안 해놨단 말이에요. 스케일 여기 뭐 숫자 써 있는 거나 이런 거 안 해놨으니까 사실 할 수도 없죠. K 값을 모르니까. 어쨌거나 여기를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즉 마이너스 X 그래프 비슷하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리어드를 구하라. 캘큘러스 피리어드 오브 오실레이션 그랬어요. 자, 피리어드, 오실레이션, 피리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가 있어? 이런 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매스 요거는 0.4kg이라고 주어졌는데 이거 K 값은 모르지. K 값은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쏟다 지웠던 그 식에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일레스틱 포텐셜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kx 제곱인데 요 x가 0.25 들어가면 요게 10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럼 거기다 10줄, 거기서부터 이제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호식에서부터 K 값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피리어드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레스틱 포텐셜 에너지 식에서부터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X가 0.25 들어갔을 때 요 에너지가 10줄이었고 계산했더니 한 320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거를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뭐 계산하면은 뭐 대략 한 0.2초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번에는 뉴 블락 오브 매스 1kg. 아까는 0.4였는데 이번엔 1kg이에요. 조금 더 커진 걸로 attached to the spring에 했고 그 다음에 the central mass of the block is traced the horizontal distance 0.2. 딴 거 똑같아. 딴 거는. 0.25 땡겼다가 놓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Beyond its equilibrium position and release from rest such that the block spring system undergoes a simple harmonic motion. 여기다가는 grid below represent the kinetic energy of this new block spring system as a function of horizontal position of the central mass of the block. 오케이. 그래서 sketch the curve for the kinetic energy of the block spring system as a function of horizontal position of the central mass of the block. 뭐 이러네요. 그리라는 거야. 뭐를? kinetic 에너지를 그리래. kinetic 에너지. kinetic 에너지가 뭐였지? kinetic 에너지 이걸 제로라고 치면은 여기는 제로라고 치면 x 마이너스 0.1라고 치면은 아까 일레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뭐예요? 키네틱 에너지 거꾸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두 개 합하면 똑같이 10줄이 되게. 응? 토탈 에너지 10줄이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는 0.4 kg짜리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는 1kg짜리라고 그랬잖아요. 0.4가 아니라 1kg이래. 그러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지. 어떡하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4kg짜리건 뭐 10kg 1kg짜리 0.4kg이건 1kg이건 간에 어쨌거나 0.25 땡긴 거는 마찬가지 아니야. 0.25 땡겨가지고 움직였어? 안 움직였지. 일단 가만히 있잖아. 0.25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럼 그때 일레스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에다가 0.25의 제곱 K라는 거 아까 320이라고 계산했었죠. 요 에너지인 건 마찬가지 아니야. 이게 10줄인 거지. 그래서 찍 땡겨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때 그때 일레스틱 포텐셜 에너지가 10줄인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야.
거기에 0.4kg짜리가 붙어 있건 1kg짜리가 붙어 있건 뭐 100kg짜리 붙어 있건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중요한 게 얘가 움직이질 않는데 뭐. 움직이질 않는데 키네틱 에너지 있는 거 아니고 땡겼으니까 그만큼 일렉스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고 뭐 10줄 갖고 10줄이 있었던 거고 그게 이 시스템의 맥시멈 토탈 에너지인 거고 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지지고 볶고 할 거란 말이지. 즉 일렉스 포텐셜 에너지 10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따라 일렉스 포텐셜 에너지 아까처럼 이렇게 쿼드라틱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키네틱 에너지는 거꾸로 이런 식으로 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될 거죠. 물론 이게 무거우니까 느려요. 무거우니까 느립니다. 무거우니까 느리고 그리고 또 무거우니까 천천히 움직여요. 이게 피리어드 길어진다고. 하지만 키네틱 에너지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일렉트릭 에너지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대로였거든. 처음에 시작할 때 10줄 이런 거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물론 그 덩치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피드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긴 하겠죠. 하지만 키네틱 에너지는 그대로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아까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 10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야. 이런 모양. 그렇죠?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이거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약간 트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혹시 매스를 0.4가 아니라 1로 했으니까 바뀌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까 봐. 그런 이제 그거를 노리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포텐셜 키네틱 에너지는 역시 여전히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게 요 문제의 취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키네틱스 문제예요. 키네마틱스 문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젝타일 모션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얘를 쥐고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던졌단 말이야. 호라이전탈하게 던졌어. 던지면 이거 이렇게 파라볼라를 그리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데 이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지. 자, 그게 파라볼라를 그리는지 보여라 하는 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거랑 이제 관련이 돼가지고 이 트래젝터리의 어떤 뭐 시기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 좀 알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움직이는 방향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던졌으니까 이렇게 호라이전탈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던졌으니까 오른쪽으로 하는 걸 파지티브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은 또 특이하게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파지티브 방향이다 이렇게 정했어. 뭐 정하기 나름이죠. 보통은 뭐 오른쪽이 파지티브, 위쪽이 파지티브 이런 게 보통이긴 한데 근데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거기 따라가야 돼요. 거기다 뭐 문제에서 그렇게 정했다 그러니까 이 Y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파지티브구나 이렇게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써 있겠죠. Students trying the two-dimensional motion of the object as they move through the air. Specifically, they are examining the behavior of the sphere that is launched horizontally from a location above the floor with an initial velocity v0 in the positive x direction as shown in the figure. 이거 그 얘기고. The student assume that the positive directions are along the sphere's initial velocity for the horizontal motion and downward for vertical motion. 오른쪽으로 파지티브, 아래쪽으로 파지티브 정했다. 그 이제 그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자, 그다음에 horizontal displacement of the object from its starting position point is x. 뭐 horizontal이 x, 아래쪽으로 이제 y. 오리지널 포지션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이제 y. One of the student derive an equatio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61 Free Response Question Lesson 24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비슷하게 많이 나오던 여러분들이 봤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예요. 뭐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뭐 높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각도 이게 주어졌고요. 쭉 와가지고 뭐 어딘가에 서. 그러니까는 여기서 내려올 때까지는 프릭션이 없어. 그러니까 뭐 에너지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문제죠. 이제 프릭션이 있어. 그래서 그 에너지 다 까먹으면 여기서 이제 쓴단 말이야. 그런 스토리예요. 자, block is initially at rest on top of the inclined ramp that makes an angle θ 제로. 자, 이 경우에는 높이를 그냥 떡하니 준 게 아니고 요 거리에다가 θ 제로를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높이가 얼마겠니? 여기서 높이가. 요 θ 제로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d니까 d 곱하기 탄젠트 θ 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겠죠. 그렇고 the base of the ramp at the length d. After block is released from rest, it slides down the ramp onto rough horizontal surface.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프릭션이 있는 거예요. Until it comes to rest at position x는 4d from the base of the ramp as shown in the figure. There is a negligible friction between the block and the inclined ramp. 자, 내려오는 데는 프릭션 없고 while the coefficient of kinetic friction between the block and the rough 여기에는 프릭션이 있는데 kinetic friction coefficient가 있는데 이거는 mu b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on the axis below, sketch and label graph of the following quantity. following quantity가 뭐야 이거야 이거. kinetic 에너지 그리고 gravitational potential 에너지를 그림을 그리자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자, 시작 여기서 했을 때까지, 부터 여기까지 x에 대한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그리라 이거죠. 이 높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할 텐데 그 높이는 이제 여기 뭐 리니어한 관계 있겠죠. 여기서 이만큼 왔다. 그러면 여기 내려오는 거고 이만큼 왔다. 여기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리니어한 관계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걔네들 까먹는 만큼 거리에 따라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까먹는 만큼이 키네틱 에너지가 될 테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 어느 정도 갖고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포텐셜 에너지가 뭐 여기 바닥을 제로로 한다면 제로가 됐을 때 그럼 그만큼 키네틱 에너지는 제로였다가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는 뭐 저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제로로 계속 있는 거지 뭐. 저 바닥에서 움직이니까. 키네틱 에너지는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가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되니? 요 D가 되면은 키네틱 에너지가 빵이 된단 말이야. D에 가서 쓴다며. 그런데 그 키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없어지냐 이거지. 그 키네틱 에너지를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 프릭션 포스가 없애는 거죠. 프릭션 포스 곱하기 디스턴스. 그게 뭐야? 그게 그 키네틱 에너지를 없애는 네거티브 웍이 된단 말이야. 프릭션 포스 컨스탄트일 테고. 여기 프릭션 폴스가 변하지 않을 테고요. 키네틱 프릭션 폴스는 노멀 폴스 변하지 않고 그다음에 뮤K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뮤B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뭐야? 키네틱 에너지는 리니어하게 없어져요. 뭐에 따라서? 이 거리에 따라서. 프릭션 폴스 곱하기 D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키네틱 에너지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제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야. 그래서 포텐셜은 여기서부터 리니어하게 쭉 하고 내려오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가는 거고 걔가 없어지는 만큼 정확하게 얘가 올라갈 테고 얘가 빵이 되면 올라가고요. 이만큼 올라갈 테고 키네틱 에너지가 자 그 다음부터는 키네틱 에너지가 리니어하게 쭉 하고 내려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다시 걔도 스톱을 하니까 제로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The block is released from top of the new ramp that has a base length가 2D but still makes an angle θ 제로. 자 이것도 괜히 헷갈리게 써준 거 일부러 헷갈리게 써준 거예요. 그냥 2배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이 각도가 똑같다는 거지, 각도가. 요 θ 제로가 똑같다는 거죠. 아까는 D였는데 이번에는 그 D가 아니라 2D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높이에 비해서 요 높이가 딱 이제 2배일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베이스에다가 θ 제로 곱한 게 높이니까는 그 베이스가 2배가 되면 높이도 2배가 되는 거죠. 높이가 2배야 이번엔. 뭐 딴 걸 생각할 거 없어요. 아 2배에서 떨어뜨렸구나. 그럼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도 2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와가지고 키네틱 에너지도 2배가 될 테고 그리고 키네틱 에너지도 없애려면 어떻게 돼? 거리도 2배가 될 거 아니야. 프릭션 폴스는 그대로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The student is asked to predict whether the final horizontal position of the block will be twice as far from the base of the ramp compared to when it was released from the original ramp. 맞는 말이겠죠. 그치? The student reasons that since the block will be released from a new height that is twice as high, the original height, highest original height, the block will have more energy when it reaches the base of the ramp. 맞는 말이고 정확하게는 2배 kinetic energy, so will slide farther along the right surface before stopping at the position X는 8D, 아까 4D였는데 8D 이것도 맞는 말이고. 자, which aspect of student reasoning, if any, are correct? 둘 다 맞는 말이지, 그렇지? 내려오면서 에너지 많이 갖는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쭉 밀려가면서 거리 더 많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고.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 쓰면 돼 그냥. The student is correct that the student will have more energy when it reaches the bottom of the ramp because it was released from the higher height. So the block or the system has more initial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뭐 이 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The student is also correct. 자, 또 맞아. 뭐 saying that because the block will be released from a new height that is twice as high, it will slide to new position of 8D까지 가는 거 맞는 말이라는 거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만 했네. 근데 틀린 말도 있으면 쓰라는 거죠. 틀린 말이 있어? 없잖아. If no aspect of the student reasoning is incorrect, incorrect한 게 없으면 none이라고 써라. none이라고 써 그냥. 다 맞는 말이니까. 뭐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트리비얼한 문제이긴 한데 보통은 이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말을 했는데 앞말은 맞는데 뒷가 틀렸다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전제는 틀렸는데 뒤에 있는 결과 맞췄다든지 그래가지고 보통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리고 이런 문제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른 거지. 다 맞는 말 한 거야. 그래서 무슨 말 틀린 거 찾아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없으면 이제 없다고 쓰라 그랬으니까 없다고 쓰면 돼요. 자, drive an equation for the new final position of the block. Express your answer in terms of D. 그랬는데 답은 8D인 거 우리가 알아. 그런데 이제 말로 했는 게 차라리 쉬운 이런 케이스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뭐 식 써야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MGH 요거 MGH가 키네틱 에너지가 됐을 텐데 그 키네틱 에너지가 이제 2배가 됐을 텐데 그 키네틱 에너지 결국은 여기 그 해당하는 즉 MGH에 해당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에너지가 될 텐데 그거를 force 프릭션 force 곱하기
밀려간 거리를 갖다 놓으면 되는데 이게 2배가 되니까 이것도 2배가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식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쓴 거예요. Since original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equals to the total dissipated energy lost by the friction, 오리지널 컨디션은 뭐게 되느냐? 오리지널 컨디션 이거죠, 이거. 이게 시작한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고 이거는 이제 friction force라고 치고 여기다 써줬어요. If the friction force on the rough parameter surface 거기다가 4D를 곱하면 이것들이 해결이 되는 이런 케이스죠. 따라서 4D라는 게 뭐야? 4D라는 게 요거에 해당하는 게 4D가 되는 거지. F를 나눠주면은. 이건 뭔지는 그냥 적당히 내가 디파인 한 거고.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 이제는 요 식이 어떻게 돼요? 이게 2배가 돼. 2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2D. 요게 된다고. 프릭션 폴스 곱하기. 자, 이번에 X를 구하고 싶다 이거지. 구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비교해보니까 요만큼, 요거 2 빼고 요만큼이 4D 아니야? 이 둘 곱하면은 8D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뉴 파이널 포지션은 8D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in the following question, refer to the relationship written in part C.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relationship 요거 한 건데, not just the final answer obtained by the manipulating this relationship. For any correct aspect of the student reasoning identified in part B1, how is the student reasoning expressed by your mathematical relationship in part C? 그랬는데, 자, 이거 저기 맞는 말 2개 했다고 그랬죠. 맞는 에스펙트가 2개 있다. 이제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야. 뭐였었냐면은 내려오느라고 에너지도 많이. 키네틱 에너지도 많이, 그래비테이션 포텐셜이 애당초 많았으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많아졌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2배 밀려갔다 하는 거하고 그게 둘 다 이걸로 표현되느냐? 표현이 되지. 여기 다 표현이 되죠. 그래서 student claimed that the block would have more energy in the second situation which demonstrated in my mathematical relationship when the height of the ramp double that increased th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in the block earth system. 더블 됐다 뭐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말하기가 좀 약간 까다로운 뭘 물어보는 거지 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지 이제 작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얘기인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동호 반복하세요. 그냥 거기 있는 거 앞에 나온 얘기 그냥 반복하면 됩니다. 뭐 그냥 이렇게 뭐 당연히 뭐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새로운 사실도 아니야. 하지만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쓰면 돼. 2배다 내가 중요한 거 그냥 쓰면 돼요. 그냥. Also, the student claimed that the block would slide to a distance 8D, which was expressed by the work 이퀘이션 내가 이렇게 주장했다. 한 거 아니냐 이거 8D라고 했으니까 shows that the work done by the friction to stop the block is twice as much as the work needed to stop the block and the first time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말이죠. 알맹이가 없는 말인데 어쩔 수 없어. 문제가 이렇게 알맹이가 없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보통 우리 그 물리하면서 하는 경험 같은 경우에는 C 정도면 충분하죠. C 여기 이 앞에 있는 C 파트 C 이 파트 C로 모든 게 다 보여지고 이해가 확실히 되는데 그거를 또 말로 다시 한번 동호 반복하게 시키게 만든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기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앞에 나왔던 거 그냥 똑같이 말로 풀어서 똑같이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2번째 문제. 자, 2번째 문제는 이제 스프링 문제 같아요. 이게 당겼다가 놓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같아. 자, 그리고 student must determine the spring constant K. 오케이, 자, 스프링 컨스턴트 K 구한다. 이런 문제도 여러 번 봤어요. 우리 개념할 때도 그랬고 뭐 연습 문제 할 때 봤을 텐데 이거 보나마나 뭐 나올 것 같아. 피리어드 나온다고.